안녕하세요. 빵장고 팀 2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은 팀장인 저 김민승을 포함해 김명진, 박진성, 박정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프로젝트의 개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발표 당시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다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외에 플로우 프로모션을 추가했는데요. 마케팅 요소가 있었을 때 사용자의 이탈률이 적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벤트 요소가 있었을 때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약 과정에서 최종 주문 전에 그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GA 분석 결과 움직이는 버튼이 있었을 때 클릭 유도에 효과적이었고, 퀵 버튼의 경우에도 그 노출이 되어 있었을 때 그 행동까지 인지가 되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404 페이지를 제작하였고, 푸터도 헤더와 같이 어두운 색상으로 배경을 적용했었는데 밝은 색상으로 변경하면서 그 답답한 이미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 적용입니다. 프로젝트 C안과 B안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C안이고요. 이제 2차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프로젝트에서는 기사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에서 각각 요구하는 키워드들을 도출해봤을 때 빠른 업무 접근과 소식 알리템, 빠른 정산 확인 등을 기사 페이지에서 요구를 했었고, 관리자의 경우 통계 지표와 검색 필터링 기능, 쉬운 접근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페이지의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로그인 후 배차 리스트에 접근해 배차를 확인하고 업무 흐름에 따라 상태 변경 버튼으로 배송 현황을 체크하며 배송이 완료됐을 경우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노출했고, 그리고 기사가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를 감안해서 큰 버튼과 명확한 상태 표시 등 직관적인 UI를 한 화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빵장고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지 1년이 된 기사를 설정했고요. 해당 기사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 각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불편한 과정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사용자 여정 맵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정보 구조 설계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인드맵의 경우에도 기사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로 그려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디자인해 다음과 같은 와이어 프레임을 그려보았습니다. 기사 페이지고요.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최종 레이아웃으로는 다음과 같이 기사 페이지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환경인 모바일 환경과 태블릿 환경을 감안해 768 사이즈와 390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하였고,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에는 1920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파트입니다. 기사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 디자인을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기술 스택 및 협업 툴은 1차에서 사용했던 스킬을 그대로 가져가되 다음과 같이 테일윈드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폰트와 색상은 1차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가져가서 일관성을 확보했고요. 피그마 스타일 가이드의 경우에는 기사 페이지 하단에 메뉴를 컴포넌트화해서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별 구현 내용입니다. 저는 우선 기사 페이지에 업무 리스트를 작업했었는데요. 오늘의 업무 탭에서 홈 화면에서 배정받은 업무를 순서대로 숫자 마커로 표시합니다. 신규 및 진행 중인 배송은 서브 컬러로 강조하고 완료된 배송은 회색으로 표시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 변경 시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짧은 로딩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변경사항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커를 선택하면 숫자 대신 로고 이미지가 뜨고 하단에 상세 정보창이 뜹니다. 그 상세 정보창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할 시 전화 연결이 가능하며 상태 변경을 누르면 단계별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완료 시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고 2초 뒤 자동으로 닫히고요. 저기 배송 취소하기를 눌렀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며 마커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이제 리스트 뷰에서는 우측 상단에 토글 버튼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도의 상태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며 필터링 기능을 통해 필요에 따라 배송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 두 버튼은 정렬 기준을, 뒤쪽 세 버튼은 배송 상태별 필터링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프로그레스 바와 숫자 표시를 통해 총 배정된 업무 수와 완료된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리스트에서도 지도 뷰와 동일하게 전화 연결, 주문 취소, 그리고 상태 변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상단에서는 기사의 필수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프로필 사진 옆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통해서 그 기사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단 캘린더에서는 특정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의 상세 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수입 부분에서는 하단의 캘린더 월 표시를 열 표시와 연동이 돼서 이동에 따라서 이달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발표자 박진성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어드민 페이지를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시보드입니다. 첫 화면에 긴급 처리 알림을 팝업창으로 만들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단에는 입고 상태, 사고 발생 등을 알 수 있게 배너를 넣었고 통계카드로 현재 주문 예약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출 예약 현황을 차트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관소 상태 모니터링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관소 지점별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문의 관리 공지사항으로 미답변이나 새로운 공지사항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 관리 영역입니다. 상단의 통계카드에는 예약 건수, 입고 완료, 취소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고 예약 목록에서는 현재 상태의 예약 건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예약건을 수정 가능하도록 하고 예약 등록 버튼 클릭 시 모달창으로 새로운 예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관리 영역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통계카드로 현재 근무 중인 기사 명수를 표시하고 입사한 기사들의 인적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수정 버튼 클릭 시 해당 기사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신규 기사 추가 버튼 클릭 시 신규 기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현황입니다. 상단에 월별, 주별 매출, 예약 건수 등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달 일자별 매출과 기사별 정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사별 정산의 기사명을 클릭하면 일자별 상세 매출 내역이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공지사항 화면입니다. 서비스의 주요 안내를 게시하는 공간이며 목록에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이 정리되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검색 기능과 카테고리 필터가 있어 효율적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페이지 내이션을 통해 이전 공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설정 페이지입니다. 왼쪽에는 알림 설정과 데이터 관리 기능이 배치되어 있으며 알림 종류를 개별로 켜고 끌 수 있고 데이터 백업 복원 기능도 제공됩니다. 오른쪽에는 시스템과 통계 관리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 세션 타임아웃 시간 설정, 자동 통계 보고서 생성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옵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는 모든 설정을 초기화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고객 문의 관리 화면인데 고객이 남긴 문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입니다. 좌측에서부터 문의 유형, 중앙에는 제목, 고객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 우측에서 문의 일자와 처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대기 중, 처리 중 완료로 표시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페이지 내이션을 통해 많은 문의도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다음 발표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게 된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필수 정보 입력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는 기사님이 간편하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입력 정보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필수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는 주소 API와 셀렉트 박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관리자와 그 배송기사를 별도 페이지가 아닌 탭으로 나눠서 한 화면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인증과 비밀번호 재확인 유효성 검사를 구현한 부분입니다. 눈에 잘 띄어야 하는 이런 하단의 텍스트들은 기본 폰트 컬러가 아닌 강조 색상을 사용했고요. 실패와 성공 시에는 대비되는 컬러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하면 보이는 바로 홈 화면인데요. 가장 상단에 소식을 배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단에는 배정을 대기하고 있는 목록들이 있으면서 빠르게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을 크게 제작했습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지도 안에 픽업과 배달 위치를 한 번에 보이도록 위치를 했고 상점명보다는 주소로 상세 정보를 보여줘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대기 탭에서 배정 버튼을 누르면 배정이 진행 중이라는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목록은 진행 탭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 페이지입니다. 소식과 알림 탭을 대시보드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공지사항과 개별 알림을 따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소식 탭에서는 긴급, 새 소식, 지난 소식 등을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컬러와 텍스트로 차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메뉴입니다. 마이 페이지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의 수입을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했고요. 메뉴들은 하단에 이 메뉴바들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탭을 클릭하거나 또 다른 메뉴를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 위주로 모아보았고 아이콘을 함께 배치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지입니다. 저희는 이런 일정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타 태그 적용을 해서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일 상단에 최상단에 저희 페이지가 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다들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 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요 1차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한 시안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버튼, 언어 다국어 지원, 그리고 퀵 버튼, 그리고 하단 그 배너 하단에 있는 그 플로우 텍스트 이렇게 레이아웃을 수정을 했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미지를 제외한 다른 텍스트들은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및 배송기사 페이지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전화번호 칸에서는 숫자만 입력을 해도 하이픈이 자동 생성되도록 작업을 했고요. 인증번호 발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인증번호 입력칸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타이머를 활용했고 인증번호가 틀리면 해당 영역과 타이머가 유지되도록 제작을 했고요. 인증번호가 맞으면 이 칸이 사라지면서 인증에 성공했다는 텍스트만 남도록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동일하게 하단의 텍스트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부분은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메인 페이지의 회원가입 페이지와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필수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검색창이나 돋보기 어느 쪽을 눌러도 주소 API가 뜨도록 제작을 했고요. 하단에 창이 뜨도록 해서 바로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배달 지역 그리고 수단, 은행은 셀렉트 박스로 활용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 배달료 확인하기 제작을 했고요. 배달료 확인하기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뜨도록 토글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동의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 컬러가 바뀌도록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용자에 따라 탭으로 구분했으며 부드럽게 변경이 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지도 API를 활용해서 픽업 배달 마커가 한눈에 보이도록 제작을 했고요. 마커를 누르면 주소가 뜨도록 해주었습니다. 배정 버튼을 누르면 비활성화가 되고 배정이 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목록은 진행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림 페이지입니다. 대시보드와 마찬가지로 탭으로 구분해 주었고요. 소식에는 긴급 소식이나 공지사항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림에서는 개별 알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없을 시에는 이렇게 문구와 함께 빈 화면이 뜨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업무 페이지입니다. 지도 마커를 클릭하면 상태창이 뜨고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전화가 걸리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상태 변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상태가 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완료가 되면 기사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2초의 딜레이를 둔 다음에 자동으로 닫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커 색상도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고요. 배송을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마커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록으로 이동해보면 지도상의 상태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배정된 목록의 수와 진행 사항을 상단의 저 프로그레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으로 각 진행 단계별로 또 리스트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지도의 상태 창의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정보를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요 프로필 옆에 편집 아이콘을 배치를 했고요. 하단에는 기사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매달 바뀌는 여기 이달의 수입도 캘린더에서 날짜를 바꾸면은 함께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서 특정 날짜를 클릭하면 그날의 상세 정산 내역이 뜨면서 자동으로 스크롤되어서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수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뉴인데요. 각 메뉴를 누르면 이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이어서 관리자 페이지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자 페이지 앱 시연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관리자 탭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시 긴급 처리 알림 팝업 창으로 현재 긴급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 창에서 업무를 확인하고 체크되지 않은 확인 건들은 상단에 건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단에는 입고와 사고 등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스와이퍼 형태로 제작했고 현재 매출 예약 등을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현재 보관소 상태 모니터링 페이지에는 점검이 필요한 지점의 상태를 표시하고 각각의 지점별로 현재 보관소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고객 문의 공지사항의 최근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 관리입니다. 예약 일자별로 검색할 수 있고 내일 픽업건만 보기 클릭 시 내일 픽업건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로 최신순, 과거순, 그리고 온도에 따라 배차 상태에 따라 필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배정 기사님 이름 클릭 시 기사님 이름 변경도 가능합니다. 미배정 클릭하면 기사님 이름 선택하면 배차 상태가 배차 완료로 변경됩니다. 수정 버튼 클릭 시 해당 예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클릭 시 상태가 취소로 변경됩니다. 예약 등록 클릭 시 신규 예약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전부 다 입력해야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단에 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사 관리입니다. 통계카드에 현재 근무 중인 기사 명수를 표시했고 입사일별로도 조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송 수단별, 배정 지역별, 현재 근무 상태별로 필터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수정 버튼 클릭 시 해당 기사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기사 추가 버튼 클릭 시 모달창으로 예약 현황 페이지와 동일하게 신규 기사를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현황입니다. 현재 예약 건수, 취소 건수, 입고 완료, 총 매출을 최근 월별, 주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래에는 이번 달 일자별 매출을 나열했고 오른쪽에는 이번 달 기사별 정산을 표시했습니다. 기사명 클릭 시 해당 월의 일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문의 관리 페이지입니다. 통계카드로 미답변, 처리 중 처리 완료를 표시했고 문의 일자별로 유형, 상태별 필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 및 알림 영역 또한 같은 테이블 형태로 중요한 알림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설정 페이지는 알림, 시스템 설정, 데이터 관리, 통계 관리를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바에서 로그아웃 클릭 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웹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SEO 적용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및 느낀 점인데 관리자 어드민 페이지의 전체 구조를 직접 설계하면서 복잡한 운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약, 매출, 정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며 서비스 운영 관점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여러 상태값이나 필터값, 리스트 구조 등을 정의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해결해 나가면서 실무에 가까운 역량을 키워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사 페이지 일부분을 제작을 했는데 이런 관리자 페이지나 기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접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어떻게 그 기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님들의 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거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약간 UI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다음에 프로젝트를 또 하게 된다면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차 때랑 같이 코딩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어가지고 작업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뎌졌는데 그래서 팀 활동하는데 부담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상황을 팀원들이랑 공유하면서 방향을 조율해 나가니까 부족한 부분을 팀원들이 해결해줬고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지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협업에서는 개인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조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각 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관리자 페이지 및 기사 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알찬 구성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